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네요. 광복회장 김은웅이 물러났죠. 온갖 추문을 다 뿌리면서 참 추악한 행태를 보이던 김은웅이 물러나고 새 광복회장이 선출되었는데, 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담합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당시 제21대 광복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했던 사람은 차희식 선생의 손자 차창규 씨가 1번이고, 그런데 차희식 선생님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설명하자면은 수원에 사시던 분으로 3.1운동 때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무려 15년형을 선고받고 9년 이상을 옥고를 치르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 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자인 차창규 씨가 기호 1번이고, 기호 2번 김진 씨는 김구 장손,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넘어가고, 기호 3번 남만호 씨는 남성희 씨의 손자인데 마찬가지로 3.1운동 때 체포돼 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자가 바로 기호 3번 남만호 씨고요. 기호 4번 장호건 씨는 장준하 씨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지 서로 담합하고 권총권회가 협박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담합을 해가지고 당선된 이 사람이 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사람한테 권총을 꺼내가지고 협박하는 사건.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입니다. 설사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다녔더라도 이거는 특수 협박에 해당됩니다. 야,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네요. 장호건 신임 광복회장이 어제 22일 광복회원과 대화 도중에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서 위협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이 신임 광복회장이 누구냐 하면은 장준하 선생의 장남입니다.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 회장은 지난달 31일 날 열렸던 광복회 총회에서 비리로 물러난 김은웅 전 회장의 후임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 과정에서 장 회장을 포함한 후보들 간의 표 몰아주기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복회 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광복회가 왜 이 지경이 돼가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독립투사의 후손들이라도 좀 인기라도 갖춘 분이 광복회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추태가 이런 추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총기 협박까지 해다니요. 실제 일부 광복회 대의원 등은 지난 20일 바로 사흘 전에 법원에 장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23일 광복회원인 이완석 씨에 따르면 총기 위협 상황은 전날 오전 여의도 광복회관 내 광복회 회장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앙일보 특종인데요. 이 씨는 중앙일보에 이날 오전 11시쯤에 장 회장과 부정선거 논란을 둘러싸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 자리에는 장 회장이 임명한 신임 사무총장과 신임 상근 부회장 등 그 장 회장 일파죠. 이 사람들이 총 5명이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관련이어서 내용은 심각했지만 처음에는 차분하게 10여 분간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임 사무총장이 당신이 수사관이냐 하고 고성을 질렀고, 신임 상근 부회장이 어깨를 밀치면서 나가라 하는 사이에 이 장 회장은 조용히 자신의 책상 뒤 옷걸이에 걸린 양복 상에서 검은색 권총을 꺼내서 나에게 겨누었다. 야, 광복회 이 지경까지 가네요. 또 이 씨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아무 대응도 못했고, 장 회장은 사무총장이 만류하자 총을 걷어들였다 하면서 큰 위협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23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회장실에 CCTV 폐쇄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검세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실 CCTV가 지금까지 남아있을런지 그것도 참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도 참 모르죠. 법조계에서는 만일 이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장 회장의 행동이 특수협박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특수협박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특수협박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총이 진짜라면 총기 소지 허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권총은 총기 소지 허가가 잘 안 나오는 게 거의 안 나오죠. 무조건 안 나온다고 보면 될 텐데 이것이 권총이든 또는 장난감 총이든 문제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영 변호사는 판례에 보면은 장난감 총이라고 해도 정밀할 경우 신체적 위협을 받을 수준이라면은 이때는 위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법적 판단의 중요 요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수 협박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상대방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잘 듣고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인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해도 권총을 꺼내드는 것은 정당방위로 이건 과잉방위가 되는 거죠. 광복회는 여기에 대해서 이시의 총기 위협 주장과 관련된 이 특종을 터뜨린 중앙일보의 기자 질문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광복회를 관리 감독하는 보훈처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광복회 이게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경이 되버리면 광복회가 국민의 추앙을 받기는 거는 국민의 존경을 받기는커녕 국민의 손가락질만 받을 겁니다. 한편 광복회원 7명, 대의원 3명, 시도 지부장 3명, 임원 1명은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 장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장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광복회 정관을 어겼기 때문에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여기 이 합의서가 보입니다. 연대 합의서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광복회장 후보 3인은 광복회 21대 총회에서 최다 득표자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합의한다. 2. 3인 중 회장에 당선되면 적당한 직책을 의논할 수 있다. 3. 상기 합의사항은 절대로 비밀로 한다. 날짜 2022년 5월 31일. 합의자 남만우, 차장규, 장호원 요 세 사람의 합의서입니다. 자, 이 합의서를 보면 이건 100%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입후보했던 김진 대의원, 이분은 백범 김구의 장손인데 이 김진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자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할 경우 최다 득표자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사전에 비밀 합의를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진 대의원, 백범 김구의 장손이라는 분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미 해당 합의서는 공개된 상황입니다. 자, 절대 비밀로 한다. 광복회는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 광복회 부정선거에다가 권총 협박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네요. 그냥 광복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람들은 다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이게 정말 법적 처벌만으로 이 상황이 종료되어야 합니까? 이건 희한한 상황이라서 광복회 자체를 외부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이 지경으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이 대한민국 광복회입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